네, 2024년 4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이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62년인가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한테 진 윤보선 후보가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정신적 대통령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긴 이재명 대표가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건 아닌지 정신적 대통령 이재명의 꼼수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니 알아서 꿇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재판은 최대한 끌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 대통령 이재명의 꼼수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10개의 법을 위반해서 7개 사건에 연루돼서 7개 사건에서 10개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데 사건들을 병합해서 재판하다 보니까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중에 한 재판이 3개의 사건을 다룹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4개구나.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이래서 사건은 7개지만 재판은 3개인데 4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 이재명 씨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증인이든 뭐든 피의자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재판이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오전에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씨를 불러다 놓고 신문이 있었죠. 이 남욱 씨에 대한 신문은 이재명 씨 측 변호인들이 이제 증인이 나오면은 검찰 측이 한번 신문을 하고 변호인 측이 신문을 하고 재판부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이 신문하는 건데 4월 26일 날 했던 것이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4월 30일 날 2시간을 배정받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변호인 측의 남욱 씨에 대한 신문이 끝나자 이재명 변호인들은 이재명 대표가 몸 상태가 안 좋다, 오후에 참석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재판하지 말라 이거죠. 재판장인 김동연 부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어디가 안 좋으시냐라고 묻으니까 몸살기가 있다. 그 몸살기가 있는 걸로 퇴정을 요청하시냐 그랬더니 퇴정을 요청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분리하기 어렵다. 여기 그냥 계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후에 그대로 앉아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오후에 다시 정신 먹고 돌아와서 법원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야 양수배당 한 그 모두 발언 가볍게 인사만 하고 이제 본회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때 장황하게 국민을 들어서 자기가 국민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국힘당보다 5%포인트 더 받아서 민주당이 승리했으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장황하게 떠드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니 4월 29일 날은 그렇게 낭총낭총 얘기하던 사람이 하룻밤 만에 몸살기가 있다. 그러면 상상되는 거는 모두회담 할 때는 그렇게 기세게 나가놓고 비공개 회담 2시간 넘어가는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되게 당했나? 되게 당했으니까 아팠겠지.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고 한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몸살 정도 하나 가지고 몸을 사려요. 이건 뭐냐 하면요. 제 친구들 법조인들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해보면 이게 재판하는 기술입니다. 계속 재판을요. 질질 끌면은 나중에 쉽게 말하면 유죄가 나올 것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리 해도 무죄는 안 나오는데 유죄가 나올 거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고 집행유예도 형은 형이잖아요. 집행유예가 나올 것도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재판 질질 끌면은요. 재판부도 나중에 이제 별 관심 없고 세상 사람 모르면은 변호사들 요청을 받아서 봐주는 수가 있다라고 제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질질 끌다가 3년 세월 다 보내면 그 다음에 자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해서 대통령 되게 되면은 모든 소출을 면제받잖아요.
지금 이재명은요, 모든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서는 정진상 씨하고 같이 변론을 받는 게 불편하다,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었고, 또 유동규 씨 증인신문이 있을 때도 분리해달라고 그랬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이 받으면 될 텐데, 따로 받겠다, 뭐 하면서 질질 끌면서, 그리고 나서는요, 증인은 자기네가 동원해서 증인은 최대한 동원시키고 다 증인 신청을 합니다. 또 재판부 또 그걸 받아주지. 혹시나 공정한 심판을 재판을 안 했다고 할까봐 받아주면 증인이 너무 많아지면 재판이 질질 끌립니다. 이런 사례가 보이는 게 강규태 판사 사건. 이 양반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의 강규태 판사는 이 양반은 이 선거법 재판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재판은 원래대로 했으면은 이번 총선이 있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이 강 판사는 재판을 질질 끌어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선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출신의 법조인인데 자기네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뭐 주저리 자기 얘기를 쓴 게 그 친구들이 보기에도 하도 가짜라서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내가 사또도 아니고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 단톡에 썼었어요. 그러면 이 사또란 게 뭔가 하면 봉건시대 때 사또는 행정관이면서 사법관 또 수사관까지 다 하죠. 사또는 고을 원님인데 가서 누구 범죄자로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잡아옵니다. 그러면 경찰의 기능을 하죠. 그리고 그자한테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다고 기소를 합니다. 검사의 역할도 합니다. 판결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또 해. 판사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 재판부 역할을 다 하죠. 이게 사또죠. 그러면서 또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책임자 역할도 하고 또 전쟁이나 뭐가 일어나면 그 지역의 군사령관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전국을 다 지배하듯이 고을 원님은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군주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죠. 차이점은 군주는 죽을 때까지 해먹고 자기 아들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는 전제 정권이라면 원님은 전제 정권은 아니죠. 이제 군주가 바꾸면 바꾸는 건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고을 원님도 세습을 합니다. 상당히 세습을 많이 합니다. 근대로 가까워지면서 조선에 오면서부터는 세습을 못하지만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중국 사회도 보게 되면 계속 세습을 하는 게 많이 발견됩니다. 네. 거의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면 내가 군주도 아니고 아유 나한테 뭐 정권을 다 하라는 건데 난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50명 이상이 증인이 됐는데 그 증인들을 다 신문을 자기가 받아준 거잖아. 안 받아주면 될 텐데 자신이 없으니까 받아줬겠지. 받아주고 나서 그걸 다 신문하고 하다 보니까 질질 끌리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 피고인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그 기간 사이에 보통 판사가 뭐 길어야 2년 내에 교체가 되죠. 그럼 그 다음 판사가 와서 또 앞에 자료 다 보고 또 재판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판사 바뀌고 하면은 나중에 관심 없으니까 뭐 선고유예 뭐 무죄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참 하여간 이젠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길 바란다. 라고 단톡방에 썼었죠. 그럼 명예퇴직했어요. 지호 일간지의 난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일반적인 판사들이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마음 편하다는 거지. 아주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판이었는데 안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이재명 재판을 맡는 게 자기는 부담스러운 거야. 거기에 또 이재명 씨가 이번에 자기 재판 도와준 변호인 5명을 다 공천해서 당선되게 해줬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어오니까 판결하게 되면 유죄가 나오니까 질질 끌고 증인이나 받아줘서 다 들어주고 그래야 변호사들이 섭섭하지 않다라고 하지. 이재명 끄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갖고 국민을 턱 들어갖고 야단칠 수 있을 만큼 정신적 대통령 그리고 권력은 의회가 있으니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회로 갖고 와라. 의회에서는 내가 다수당이니까 의원 내각제 했으면 내가 총리가 돼갖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게 됐는데 너 뭐야? 자신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총리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은
의회를 해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권한도 없으니까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질 텐데. 자,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도 만나고 자범 주제, 누범 주제, 전과자 주제, 수사받는 사람이고 재판받는 사람인 주제에 정신적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받을 때 내 기분이 안 좋고, 뭐, 말은 몸살이라고 하지만, 야,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몸살 게 있다고 군대 안 갑니까? 참,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재명 찍어주긴 했지만, 정말 이재명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요. 좀 이제 제대로 좀 보시고, 이제 이재명 스스로가 정치적 대통령 행세를 하니까 윤보선 씨가 옛날 썼던 말대로 하면 이제 그에 대해서 면밀한 작대를 갖다 대셔야 됩니다. 이제 뭐 협치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행정원부에도 개입할 거고 무슨 뭐 특검법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혜경 특검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카 비리 특검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왜냐? 정신적인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가족, 부인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이제는 정신적 대통령도 그에 준하는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이재명의 꼼수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제가 보기엔 한심합니다. 감사합니다.